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플랜 119 최은정입니다. 자,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 전문가들께서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보험으로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필수적이고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이 실손의료비 보험이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매해가 갈 때마다 보험료를 올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갱신되는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인 수술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퍼펙트 통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역시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보험플랜 119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화번호는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큰 폭으로 오르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실손 의료비를 단독으로 가져가는 게 참 부담스러우시죠? 실손 의료비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고령화 사회에 아주 유용한 보험이 있습니다. 배명남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배명남입니다. 국민보험으로 알려져 있는 실손의료보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손해율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실손의료비를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3년형, 5년형, 갱신형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모든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는 1년 갱신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내야 되는 게 실손 의료 보험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수입이 끊겼을 때는 실손보험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실손 의료비 대체 방법으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손보험 연도별 손해를 한번 보겠는데요. 1년에 6.8%, 최고 44.8%가 인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넘어가면 1년마다 50%씩 오르는 실손의료보험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손의료비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수술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70세까지도 수술을 해주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0세 이상 다빈도 수술을 보시면 1위 백내장 5만 건이 넘고요. 2위 척추수술 10,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도 3위 스텐트 삽입 수술로 4,000건이 넘게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요.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 80세 이상 수술하신 분들도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초고령자 수술 2만 명이 넘고요. 5년 새 2배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장암 102세 할머니도 복강경 수술에 성공을 하셨고요. 106세 할머니 대장암 수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고령 환자 수술도 사망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술의 놀라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입 대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손의료비가 해마다 1년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 보험료를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손의료비 갱신 시 보험료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수술비 범위를 좁게 가입하신 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 보장기간이 짧은 분들,
예전에 보험에 보시면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80세로 끝나는 경우를 그런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80세는 아직 젊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짧으신 분들도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4번 넓은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뇌혈관, 심혈관, 인공관절 수술 높은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30대 질병 수술비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술 보장 담보들이 종류, 다양성 및 수술비에 대해서는 진단비처럼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술했는데 다음에 또 수술했다 그러면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수술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 상해, 질병에 대해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납입 면제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입 기준을 한번 보겠는데요. 수술비 보험은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납입 기간이 5년에서 30년, 80세에서 선택해서 5년 단위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 기간도 80세에서 100세 시대를 사는 저희로서는 이제 110세도 거뜬히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보장 기간도 폭넓게 110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10년 단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수술비를 한번 보겠는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뇌혈관 수술에 6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34대 수술비 400만 원, 여성 특정 수술비 5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서 뇌혈관 질환 수술을 하실 경우에도 1,08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이 50세, 60세에 넘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에 담보를 인공관절 수술로 6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34대 수술에 400만 원에 20% 80만 원, 만성질환 수술로 20만 원, 질병 수술로 30만 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한번 하실 때마다 양쪽 다리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730만 원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수술비 두 번째를 보시겠는데요. 많이들 하시는 백내장, 녹내장 수술은 34대 수술에 400만 원을 전부 지급받는 게 아니라 400만 원에 대한 20%, 80만 원, 질병 수술에 대한 30만 원 이런 식으로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시면 110만 원의 수술비 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 수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요즘에 남성분들도 무지해반증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에 이제 톡 튀어나와가지고 걸을 수가 없으시다고 해서 정형외과 같은 데 가보니까 이런 무지해반증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수술을 하시더라도 34대 수술에 400만 원에 대한 20%, 80만 원을 지급받고 질병 수술에 30만 원에서 무지해반증 수술도 110만 원의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남성 수술비 1하고 2를 예시를 했기 때문에 생식기 질환 수술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4대 수술비에 생식기 질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 원에 대한 20%, 80만 원, 남성 비뇨기 질환 수술로 해서 200만 원, 질병 수술로 해서 300만 원, 생식기 질환 수술을 하더라도 34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지금 34대 질병 수술비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이렇게 가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4대 질병 수술비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의 가입 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1번부터 12번까지는 100%, 400만 원의 가입 금액을 정하셨다면 100% 다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생식기 질환 이런 것들은 가입 금액의 20%, 그 다음에 담석증부터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 여기까지 이 담보들은 400만 원에 10%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34대 질병 수술비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실손 의료비처럼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20년만 넣고 제가 지금 자료한 준비는 90세 만기로 했지만 110세까지 가능하고요. 여자 20대가 39,400원으로 남자 52,000원으로 20년간 넣고 90세든 100세든 110세까지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실손 의료비가 아닌 질병수술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50대에도 47,400원이고 남자가 64,800원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실손 의료비 준비를 유지할 수가 없으시다면 수술비 보험으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실손 의료비 보험이 갱신이 많이 돼서 유지하기가 힘들다 하셨던 분들도 오늘 강의해 주신 수술비 보험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보험과 관련된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과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내용들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어떤 보험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예. 아나운서님은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보험이요? 네. 내가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빙고. 네, 맞습니다. 내가 가입을 했는데 네. 보장이 제때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게 참 좋은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입 시기에도 물론 설명을 잘 듣고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입을 믿고 해서 나중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들 보험 많이 가입하셨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 혹시 증권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들 보험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제가 어떤 상품을 준비했냐면 가장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보험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은 S사에 있는 퍼펙트 통합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많은 증권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아빠로 돼 있으시고요. 피보험자는 아들, 수익자는 이제 뭐 만기 입원시는 아들로 되어 있고 사망시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2010년에 가입하셨는데 주보험 6천만 원에 종합적으로 통합보험이다 보니 모든 특약을 전부 다 부과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특약만 해도 실손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한 12개 정도 특약을 부과해서 11만 5,200원씩 나가고 있는 보험입니다. 자, 첫째로 이제 제가 볼 것 중에서 5가지만 뽑아서 볼 건데요. 예.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보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돼 있고 어떤 보장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볼 거고, 그리고 기초응급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보장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리빙케어 특약. 리빙케어란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특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보상을 해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암치료 특약, 이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5가지를 좀 뽑아서 네. 예, 상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퍼펙트 통합보험 2010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입니다. 우리가 통합보험 하면 한 증권 안에 모든 담보를 다 모아서 보장해주는 이런 보험을 통합보험 또는 종합보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증권에는 이제 계약자가 아빠로 돼 있으시고요. 가입 당시 51세. 현재 피보험자 이제 아들로 돼 있으신 거고요. 수익자가 만기 입원 시에는 아들로 돼 있는데요. 사망 시엔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기나 이런 입원 시에는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게 보이고요. 그러나 사망 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상속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법적으로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작 주고 싶은 사람에게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상속인이 많으면 예, 모든 사람의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이 보험금이 발생한 걸로 인해서 서로 갖겠다고 또 싸우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가입점에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가입점에 상속인을 지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예, 향후에도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은 계약자와 수익자 관계로 인해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증여가 살았을 때 주는 건 증여지만 만약에 사망 시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상속,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상속자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상속인을 반드시 만기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네,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보험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6천만 원이라는 보장자산이 들어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아시겠지만 주보험 가입 금액이 사망보험금이에요. 네. 사망보험금인데 좀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퍼펙트 통합보험인데 종신보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사실 CI보험이에요. 이게. 네, 그냥 중대한이라는 그 CI보험이요. 그렇죠. 예. 중대한이라는 질병을 발병했을 때 주는 여기는 50%로 나와 있는데 아무 일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냥 6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이고요. 만약에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에 해당됐었을 경우에는 50%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주는 예, 그래서 3천만 원을 치료비로 주는 이런 사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CI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깊이 약간 보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주계약 안에 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뉴 리빙케어 보험금이야. 그래서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보험기간 안에 만약에 진단장을 받으면 50%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보험기간에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사망하면 그냥 사망보험금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2보험기간은 80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나운서님 혹시 네. 8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혹시?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남은 네. 20년은 어째야 되죠? 그렇죠. 예. 약간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입할 때는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 그렇겠지만 이제 와서 보니 80세까지 진단장을 받으면 그나마 3천만 원을 선지급해서 치료비로 쓸 수 있겠지만 예. 나머지 3천만 원은 그냥 사망보험으로 가기 때문에 80세라는 기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예. 어쨌든 진단자금은 80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보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중대한 질병의 7가지가 들어있고요.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8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병하게 되면 최초에 한 번만 딱 한 가지에 대해서 네, 50%인 3천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의 어떤 범위는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딱 한 가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 이제 장기 요양 상태 같은 경우는 종신토록 보장을 하지만 화상이나 재해로 인한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한 장기 요양은 제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초응급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3년 갱신입니다. 3년 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3년 갱신이고요. 네. 3년마다 인상이 되면서 62년간, 즉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식중독으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2만 원씩 주는 부분 있고요. 아래 특정 상병에 대해서 통원비 10,000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정 상병은 어떤 거고 또 통원 시에 10,000원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성비가 괜찮을까? 이 보험료 대비 혜택은 괜찮은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특정 상병하면 잘 생소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특히 이제 감염성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상관없이 전염병이 돌거나 감염돼서 그리고 또 기생충성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원을 하거나 재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재해로 인한 사고로 통원하게 되면 공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횟수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갈 때마다 10,000원씩 준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없어져 버린 담보인데요. 네. 이 부분 상당히 굉장히 좋은 담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우리가 흔하게 그냥 의료 실비랑 잠깐 얘기를 한다면 실비는 통원했을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그냥 병원 가기만 하면 무조건 10,000원씩 공제 없이 준다는 거. 네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좋은 특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이제 리빙케어 특약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계약에서 뉴 리빙케어 했을 때 50% 선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빙케어 특약이 그러면 주계약에서 50% 나오고 한 번 더 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또한 3년마다 갱신되면서 80세까지 보장되는 갱신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양성 뇌종양이나 경계성 종양 그리고 갑상선암 등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600만 원을 준다는 즉 소외감에 대해서 진단 자금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주계약처럼 큰 진단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뉴리빙케어도 이 리빙케어 특약도 좀 꼼꼼하게 보셔서 소외감만 보장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암 치료 특약인데요. 이것도 3년마다 갱신되면서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갱신 특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보험들이 암 치료 특약하면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진단자금도 있고 수술비도 있고 입원비.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세트로 되어 있는데 저도 좀 놀라웠던 게 이 부분은요. 암으로 입원했었을 때 입원비만 딱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소외감은 4만 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암 진단자금이 여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치료 특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나와 있던 그 담보 내용만 읽었을 때는 암보험 따로 들은 것처럼 암보험이 있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암 입원비만 10만 원 준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꼼꼼히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납입면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신보험이나 CI보험에는 50% 이상 후유장애를 입게 되면 납입면제가 있고요. 특히 이 리빙케어나 CI보험 같은 경우는 선지급을 받게 되면 즉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고요.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이 면제되면 반드시 특약도 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실손의료특약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특약이 주계약과 함께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실비는 계속 평생토록 내고 보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즉 실손의료비는 보험료 납입 면제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착오 없으시도록 정확하게 좀 증권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을 보장해주는 CI보험이었고요. 그 많은 열거된 것 중에서 최초에 한 번, 딱 한 가지만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많은 보장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3대 진단, 즉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부분은 발병 확률이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각각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중대한 질병도 그렇지만 수술비도 주계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자금을 한번 받았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수술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다. 다른 걸로 받게 되면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질병 수술비나 성인병 특정 질병 수술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배명남 전문가님께서 수술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3년 갱신 특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데 계속 보험료 인상되면서 만기까지 내는 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래서
갱신되지 않는 특약으로 하는 게 좋겠고,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세에 진단자금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가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으로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 증권을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증권을 정확히 한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보험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때제때 필요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증권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보험 바로 알기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퍼펙트 통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름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이게 CI 종신보험이었다는 것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구성 내용이 어떤지 장단점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내보험이 어떤지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들어온 실시간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전에 어린이 보험을 들었다가, 예. 딸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예. 22살이 돼서 이제 보험을 성인보험으로 갈아탄 게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저도 보니까 요즘에 TV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알게 되면서 또 걱정도 좀 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갱신보험료도 좀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보장을 잘 받으면서, 예. 돈도 이렇게 돈에 대한 저기도 제가 조금 지킬 수 있는 건 그런 걸 조금 상담 좀 드리고 싶어요. 보험료도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세요? 예, 보험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 저축이 되면서도 좋은 보장이면 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고요. 예. 별로 보장이 좋지 않으면서 보험료는 많이 소멸되면 또 그게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셨어요. 오늘 연락 잘 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따님 앞으로 지금 보험 한 건 있으신 거 맞으신가요? 예. 어린이 보험에서 성인 보험으로 바꾸신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따님 22이라고 하셨죠? 예. 예, 저희 전문가 연결 바로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2015년도에 따님 앞으로 삼성생명 나이에 딱 맞는 변액 CI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납입기간 20년에 보험기간 종신으로 돼 있는데 일부 특약이 80세로 돼 있었고요. 보험료는 한 10만 원 또 납입이 되셨습니다. 문의사항 좀 살펴볼까요? 22살 딸 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갱신 특약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리모델링을 잘 한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전시우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꼼꼼하게 살펴서 결정하셨을 텐데, 이렇게 네.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서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후퇴를 해서라도 전진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와 함께 가시면서 오늘 그 솔루션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럼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제목을 먼저 보면은 거기에 한 90%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삼성생명 나이에 딱 맞는 변액 CI보험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네. CI보험입니다. CI보험에서는 방송을 여러 번 보셨으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이에 딱 맞는이라고 했는데 이 나이에 딱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이대별로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은 90세 이전에 발병을 하게 되면 지금 주보험이 6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6천만 원에 50%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에서 80세 구간에서는 8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에 만약에 진단이 받으신다면 100% 주보험금이 진단자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변액 CI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수익률이 났을 경우에 내가 한 60세 이전에 CI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보험에서 한 3천만 원이 선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났다. 그러면 얼마가 나갈까요? 4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데에 따라서 보험금이 조금 더 가산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80세 이후에 CI를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6천만 원을 받고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뭐 2천이 났든지 3천이 났든지 더 났으면 더해서 내가 8천이든지 9천을 받을 수 있는 CI 보험 형태입니다. 네. 이거 아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죠.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도 좀 특이하게 보여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이대별로 다르게 지급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좀 전에 증권 시간에 내보험 알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CI 보험이에요. CI 보험금이 정확하게 내가 CI를 진단을 받으면 정확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건 좀 당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CCBB가 많이 붙는 상황은 뇌졸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한 뇌졸중이냐, 뇌졸중이냐. 시청자님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게 더 제한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글자가 많은 게 복잡하죠. 상황에 따라 뭐가 중대하고 막 그러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뇌졸중에 발병을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극 정성으로 간호도 하고 재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이렇게 하다 노력을 해서 많은 증세가 호전이 됐어요. 그러면 환자나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거지만 이 뇌졸중에 대한 판단은 6개월 지난 다음에 해요. 중대한 뇌졸중이 되려면 약관에 보시면 신경학적 결손이 25%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불편함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면 중대한 뇌졸중이 지급이 될까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그래서 보험을 CI 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한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더 단단히 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게 3년마다 갱신되는 상품들로 특약이 12가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를 따님이 지금 22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갱신을 80세까지 한다면 몇 번 갱신을 할까요? 아주 많이 하겠네요. 거의 20번에 가까운 갱신을. 보장은 이제 이렇게 해서 분석을 받고 그거는 또 그런데 일단은 특이하게 많다는 건 요즘에는 갱신이란 거는 누구나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낸다 소리를 들었어요. 네, 아마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80세까지 이걸 또 갱신한다고 하는 거는 아마 처음에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눈에 딱 거슬립니다. 내용을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실손 의료비가 탑재되어 있네요. 근데 그때 당시 실손 의료비는 급여나 비급여를 다 통틀어서 10%만 자기 부담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들어 도수치료다, 그다음에 MRI다, 그다음에 주사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횟수나 금액의 제한이 있는데. 이전 상품에는 없었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나마 괜찮은 실손 의료비 보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00% 기존의 보험을 가져가면서 아주 부족한 거 한두 가지 이렇게 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아니면 기존의 것을 아예 정리를 하고 새롭게 제안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방법, 주보험을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CI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주보험을 가져가시고 CI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대 질환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거의 한 50%가 되죠.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보장과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암까지 같이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도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더 높지요. 그래서 600만 원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더 합쳐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어떤 걸 또 담보를 집어넣냐면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유장애를 통해서 부족한 뇌졸중까지도 치매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것을 가끔 방송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상해 후유장이나 질병 후유장에서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한번 담보를 구성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비 플랜의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상해 수술비와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를 중복 보장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풍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CI 보험 주보험을 가져가시고요. 이 CI 보험이 만약에 발병한다면 진단 자금이 그때그때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유지를 하시고요. 그 CI 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3대 진단 자금을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하는 걸 없앴고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그 다음에 보장을 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부족한 보장을 우량한 담보를 통해서 좀 더 충실하게 보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제가 해직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1만 원 정도 내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한 13, 4만 원 정도 낼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떠세요? 예, 일단은 전문가님하고 함께 맞춰봐야지. 그러셔야 되겠죠. 예. 네,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셨으면은 훨씬 더 훌륭하게 자녀들한테 물려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보험에 예.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예, 아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으로 잘 가입을 다시 하시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따님 보험 받으렸는데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요. 전화 주신 어머님 보험 또 아버님 보험도 함께 문의 주세요. 저희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보험 2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ING 거하고 삼성 화재 거하고 2개 갖고 있는데. 네, 네. 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도 되고요. 네.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는데 예. 운전은 안 하는데도 이게 상해 보장이 되나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운전은 안 하시는데 운전자 담보가 좀 있다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박주영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자님 40대 맞으신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2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미리 증권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6년도에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갱신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2011년도에 삼성화재에서 건강파트너보험을 한 건 가입하셔서 들고 계신 분입니다. 보험을 좀 길게 잘 유지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시고요. 문의사항 좀 볼게요. 4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가 가장 큰 걱정이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낼 기간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박주영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50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50대가 지나면 보험료 인상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2건 가입하신 것 중에 ING 생명에 16만 원, 삼성화재 5만 2천 원인데 처음에 가입하셨을 경우에 ING가 혹시 보험료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9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9만 원. 네. 그럼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처음에 가입한 거랑 지금 동일한가요? 아니면 좀 인상됐나요? 좀 올랐어요. 이것도 올랐고요. 네. 네, 맞습니다. ING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은 이게 오늘은 계속 어찌 하다 보니 CI 보험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또 대중적으로 많이 가입했고 한 건으로 모든 보장을 받고자 하다 보니 이제 CI 보험,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ING 생명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돼 있으시고요.
2006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벌써 2번 인상이 되셨네요. 네, 2번. 그러니까 9만 원에 시작했는데 16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오르신 거죠. 네,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데 큰일 났고요.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실비가 있긴 하지만 3년마다 갱신. 요거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IND 라이프케어 종신보험은 CI 보험으로 돼 있으신 거고요. 50% 선지급입니다. 오늘 CI 보험 계속 얘기하는데 주계약 사망보장에서 CI 발병 시에 50%를 진단자금으로 주는 보험이라서 이거는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으로 돼 있으셔서 CI 발병 시 2천만 원을 선지급 받고 나머지 2천만 원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되게 돼 있는데 이 보장을 보니까 정기특약이 6천만 원 있으세요. 그래서 사망 시에 1억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가입할 때. 네. 70세까지, 56세까지 정기특약 6천 했기 때문에 56세 안에 사망하시면 1억을 발생하게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사망 있으시고 입원비가 3일 초과 6만 원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 수술비가 1, 2, 3종이 있는데 이 수술비가 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좀 수술비 특약이 구성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보험료 인상 요인이 큽니다. 이 ING 생명에서 이 당시 수술비 특약의 장점은 임플란트 수술비, 시술비가 2종에 해당이 돼요. 혹시 치아 상태는 어떠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보통 이거 유지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거 임플란트 하면 200만 원 나온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워서 없앨 수도 없고 가져가자니 굉장히 비싸고 이게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3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가입 당시에 이렇게 비싸지 않았었어요. 예, 몇천 원 있었을 텐데 지금 2번 인상되고 보니 3만 원이 좀 넘어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치아보험 하나 드는 것보다 더 비싼 거세요, 이게. 지금 치아보험 하나 들어도 3만 원이면 가능하시거든요. 임플란트만 무제한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치아보험에 대한 어떤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걸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치아 상태가 건강하다고 하니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대 진단,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이 3천만 원 들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암이 2천만 원 들어 있으세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증권 분석할 때는 암 치료 특약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시청자님은 암 진단 자금이 또 2천만 원 다행히 있으시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이 특약이 5년마다 갱신이라서 계속 5년마다 오르다 보니 나중에 보험료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예. 내가 보장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보험료를 많이 내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수술비 특약이 굉장히 인상폭이 큽니다. 업계에서 가장 인상폭이 큰 특약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수술비 플랜 특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 건강보험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실손의료비가 들어있으세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이 당시에는 의료 실손 의료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실비를 따로 가입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3년마다 갱신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셔서 잘하셨고요. 가족 일상배상 같은 경우도 생명보험에는 없는 특약을 잘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어떤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배상에 관해서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보가 아주 잘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운전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거에 하셨다가 지금 안 하시는 거세요? 면허증은 있어요. 네, 시청자님? 잘 안 네, 들려서. 면허증은 있어요. 면허증이 있으세요? 흔히 말하는 그 장롱 면허. 네, 장롱 면허시구나. 네, 예.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은요, 언제든지 운전하실 때 그때 특약으로 일반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삼성화재 여기다 가서 언제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전 안 하시다 그러면 보험료 낭비세요. 그래서 예. 네, 차라리 그냥 상해 보장 특약은 그냥 뭐 골절 20만 원, 깁스 10만 원 있으신데 이거는 그냥 유지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운전을 안 하신데 운전자 담보를 넣었다 이거는 보험료 낭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안에서 실비나 배상 책임은 그냥 가져가시고 운전자 특약만 삭제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보험료가 슬림해지시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지금 고민이 하는 게 유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ING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오르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해 드려 봅니다. ING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은 지금 2006년에 가입하셔서 지금 12년 동안 납입하셨어요. 그래서 8년만 납입하시면 되는데 주계약 보장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주계약은 가져가시고
특약은 5년마다 갱신해서 80세까지 내셔야 되니까 인상폭도 크고 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특약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비갱신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는 실손의료비와 가족배상, 그리고 상해 담보는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여기 들어있는 질병사망담보가 되게 비싸세요. 5천만 원 들어있으신데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운전자 담보를 삭제하시면 보험료가 슬림해지십니다. 한 3만 원 정도로 낮춰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해보면 ING 라이프케어를 주계약 가져가고 특약을 정리하시면 약 7만 원 정도만, 7만 2천 원이세요, 주계약이. 그래서 얘는 8년만 내시면 되니까 주계약 7만 2천 원을 납입 그냥 하시고, 나머지 정리하시고, 삼성화재는 실비하고 일상생활하고 상해만 놔두시고 다 정리하시면 보험료가 3만 원으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슬림해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ING 생명의 보험료를 오래 유지하셨기 때문에 특약을 정리하시면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만기 가면 제로가 되지만 중간 해지하면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비갱신 보험료를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리모델링 포인트는요, 80세 만기를 100세로 보완을 하시고요. 부족했던 뇌졸중이나 이런 진단자금을 좀 확보하시고, 특약을 정리하신 대신 새롭게 비갱신되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새롭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뭐 노후 준비를 한다거나 신규로 비갱신 보험료를 보완할 때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세까지 내시는 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해서 보완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어떠신가요? 고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예. 시청자님, 보험료가 왜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됐었나 봤더니 네. 인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네요. 그래서 박주영 전문가께서 과감하게 삭제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플랜을 짜 주신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네네. 예, 혹시 또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풀겠습니다. 4646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에 저는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보험의 증권을 보니까 질병 후유장애 항목이 있던데요.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전시우 전문가님. 네. 만약에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라면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질병 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상에서는 디스크 판정을 무엇으로 받았는지가 정확하지 않고요. 예.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거라면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약간의 디스크인지 예. 뚜렷한 디스크인지 심한 디스크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약간의 디스크다 그럼 10%를 지급받아요. 예.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가장 심한 디스크를 받게 되면 20%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럼 200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요 디스크 발병 원인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장애 상태 보시면은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다 있다면 이분은 받으실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상해가 됐든 질병이 됐든 해당이 되면은 어느 쪽에서라든지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드리고 싶은 정보는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